네, 안녕하세요. 예, 5주차 1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지난번에도 조금 느끼셨겠지만, 프로그램의 어떤 레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프로그램의 뭐 어느 정도 상위권에 진입해 있는 친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마도 이거 조금 쉽지 않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마 뭐 일반적으로 노멀하다고 얘기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진도를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그 VOD 강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앞에 거를 반복해서 듣는 그런 어떤 시간은 할애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프로그램 실력이 좀 늘지 않을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 혼자 똑딱똑딱똑딱 입력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암기식으로만 해서는요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얘기하잖아요. 개인기 연습을 거울 보고 하는데 그냥 머리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하고 실제로 거울을 보면서 개인기 연습을 하는 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죠?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심히 입력하고 실행해보고 하는 사람이 뭐 지금 2학년이니까 겨울방학까지 합쳐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요. 3학년 내년 봄,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하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이렇게 뭐라 할까 이게 좀 약간 실력 차이가 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선 도저히 안 되겠다 할 경우 지금 뭐 팀이 완벽하게 짜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짜져 있잖아요, 그죠? 몇몇 학생을 제외하고는요. 2분반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짜 있는 상태고요. 1분반이 조금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한 팀만 만들면 되는데 이제 팀장이 누군지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튼 본인이 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팀원들이 뭐 비대면으로 이렇게 뭐 모임을 갖던 해가지고요. 그쵸? 해서 좀 모르는 거를 서로 이제 좀 아는 사람이 좀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저한테 질문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저 동료 학생들에게 질문해서 케어를 받는 것이 좀 쉬울 거예요. 그죠? 그러다 난 다음에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팀장이 저한테 그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팀이 있는 거고요. 이 팀의 활동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각자 놀게 되면 다시 말해서 그죠? 그렇게 되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학생들 중에서 5%도 아마 못 쫓아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과목이 어려운 과목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의 스킬을 요하는 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좀 해서 제 바람은 한 50% 정도만 쫓아와도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그 얘기를 이제 서두에 꺼내고요. 지금 우리가 10월 5일서부터 혼합형 그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모 대학교에 그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발생함으로 인해서 일주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까지 내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쯤 다시 대회가 이제 공지를 하겠습니다만 12월 12일까지는 전면 비대면으로 좀 학교에서 방침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일까지는 일단은 뭐 비대면으로 하고요. 근데 이 과목은 내 기억에는 수요일 날 목요일 날로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2일 이후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했을 때 수요일 날은 지금
뭐죠? 그 실습을 하는 걸로 좀 되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1분반, 2분반이 나눠서 이제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1분반, 2분반 합반으로 되어 있어요. 이론 수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 뭐 처음에 기획했던 바대로 혼합형, 그러니까 목요일 날 수업 2시간은 인터넷 강의를 하고요. 비대면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습은 이제 저 수요일 날 직접 이제 대면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12일 이후에는 뭐 또 갑자기 또 코로나가 또 어떻게 뭐 또 많이 또 뭐 변화가 생겨서 이게 또 이제 변동상이 생기게 되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그 한 것에 대해서 복습은 이제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4주차 강의를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복습이 되는데, 이 복습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만 짚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상대방의 컴퓨터하고 통신하기 위해서는 IP 주소하고 그 다음에 포트 번호가 필요하다. 누구의? 상대방, 그죠? 상대방 컴퓨터에, 네, 잠시 그 생활소음 때문에, 좀 끊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카메라에 찍히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과거 오디오만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뭐 끊고 갔었을 때는 아무런 뭐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카메라에 찍히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약간 부자연스러운 장면이 있을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대방의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상대방의 IP 주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내는 데이터를 패킷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뭐죠? 택배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IP 주소는 상대방의 집 주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집 주소는 뭐냐면 전 세계 컴퓨터 중에서 바로 너하고 통신하고 싶어,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택배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수취인의 이름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바로 포트 번호입니다. 이게 이 집 주소의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이 집 주소의 이름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집 주소는 컴퓨터를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뭐라고 했죠? 이 컴퓨터에서 동시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건데, 이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하고 너 통신할래?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포트 번호하고 IP 주소가 이제 상대방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는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뭐라고 했죠? 속 ADDR 언더바 in 타입의 구조체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 ADDR 언더바 in 타입의 구조체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런 메모리를 일단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은 메모리를 만들어야 돼. 메모리 생성.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번호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모리에다가 집어넣어 줘야 된다 이거죠. 메모리에다가. 그 메모리는 어떤 타입이냐? 바로 속 ADDR 언더바 in 타입으로 메모리, 이런 타입의 메모리를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타입의 메모리는 IP 버전 4를 의미하고요. 그죠? IP 버전 4를 의미하고 이제 TCP하고 UDP를 쓰겠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는 다 이제 IP 버전 4에 TCP IP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속 ADDR 언더바 in 타입의 구조체의 메모리만 일단은 먼저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뭘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를 지정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메모리를 생성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변수 선언을 하게 되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C++로 얘기한다면 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객체 생성, 변수 선언하는 방법이 뭡니까? 데이터 타입. 여기에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그죠? 데이터 타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변수명 혹은 객체명이겠죠. 그죠? 이렇게 쓰시면은 뭐가 생긴다? 이런 이름의 메모리 덩어리가 생기는 거죠. 변수 선언이 바로 이 메모리를 생성하는 건데, 그럼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이 뭐냐? 인티저, 캐릭터 이런 기본 데이터 타입도 있지만, 우리가 유저죠. 프로그래머가 유저인데, 유저가 정한 메모리 데이터 타입도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속
addr 언더바 in이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시면 되죠. 나는 이제 지금까지는 addr이라고 했습니다. 어드레스의 약자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이 addr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런 여러분 좌측에 보시면 요런 메모리 덩어리가 하나 쫙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이 메모리를 억세스하는 이름, 억세스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름이 이거예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이 메모리의 주소값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메모리가 확보가 되었으면 여기에 주소 연산자 붙이시면은 주소가 되죠. 이 주소는 어느 주소죠? 바로 이 메모리 덩어리의 시작 주소가 의미합니다. 이 시작 주소. 그럼 시작 주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작 주소입니까? 바로 이 구조체, 속 addr 언더바 인타일 구조체의 첫 번째 멤버 변수, 그죠? 신 언더바 패밀리죠. 첫 번째 멤버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주소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다시 쭉 한다면, 이제 상대방의 IP 주소하고, IP 주소하고, 그 다음에 포트번호를 심을 때 첫 번째로 메모리를 만든다. 어떤 타입의 메모리? 속 addr 언더바 인 타입의 메모리 생성을 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반복합니다. 생성합니다. 방법은 변수 선언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변수 선언, 그죠? 혹은 객체 선언, 그죠? 객체 생성 이런 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속 addr 언더바 인 타입의 메모리 addr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변수 선언하듯이 쫙 선언해 주면은 메모리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메모리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메모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시죠. 빨간 걸로.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여기다가 뭘 채워줘야 되느냐? 그럴 때 이 addr이 메모리 포인터가 아니고 데이터 타입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ddr하고 멤버를 억세스할 때 뭐로 정한다? 점으로 억세스합니다. 자, 신언더바 패밀리라는 멤버 변수를 요 메모리를 억세스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전체 메모리 덩어리를 억세스할 수 있는 이름. 그죠? 이름에다가 이게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게 이름이 이렇게 데이터 타입으로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형태냐 아니면 이게 포인터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죠? 포인터이면 addr이 포인터다. 여기 이제 포인터 표시를 하겠죠. 그죠? 포인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화살표로 됩니다. 그러니까 요 놈이 포인터냐 아니냐. PTR이라고 할게요. PTR이면 화살표 아니면 점입니다. 그렇죠? 뒤에 있는 애가 포인터냐 아니면 데이터냐에 따라서 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죠? 요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아시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신 언더바 패밀리 어디 갔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씩 채워 넣습니다. 여기에 얘는 하얀 색깔로 되어 있죠. 여기는 뭐예요? 호스트 바이트 오더입니다. 우리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와 호스트 바이트 오더를 배웠습니다. 즉, 그죠? 호스트 바이트 오더 순서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리틀 인디안과 빅 인디안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호스트 바이트 오더는 리틀 인디안과 빅 인디안이 있고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는 무조건 빅 인디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나시죠? 만약에 모르신다 그러면 바로 전조차의 강의를 반드시 공부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크게 25분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물론 정독을 쭉 하면서 집중해서 보시게 되면 25분도 굉장히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긴 시간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알고 있어요. 저도 인터넷 강의를 많이 받아보니까 그 입학사정관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받아봤습니다. 근데 25분, 20분 넘기기도 힘들더라고 아무튼. 근데 여하튼 여러분 이제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점에서 여기다가 이제 뭔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다 할 때는 변수명 sin 언더바 패밀리를 여기다 씁니다. 그래서 sin 언더바 패밀리. 여기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호스트 바이트 오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af 언더바 inet 이거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IP 버전 4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호스트 바이트 오더로 들어가는 거죠. 저장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트 번호는 여기다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메모리에다가 포트 번호 지정하려면 예를 들어서 8000번이다 하면 어떻게 되죠? addr 하고 점 한 다음에 여기 멤버 변수 이름이 신 언더바 포트죠. 근데 여기는 호스트 바이트 오더가 아니고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란 말이에요. 요 두 개는. 그죠? 여기 색깔 다르잖아요. 그죠?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이기 때문에 8000번을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8000번을 이렇게 쓰시면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어떻게 쓰셔야 된다고 했죠? 호스트 바이트 오더를 to 뭘로 바꿔?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로 바꿔. 사이즈 얼마? 숏이야. 그 다음에 8000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생각나시죠? 스톱워치가 지금 화면이 아웃됐네. 잠시만요. 화면이 아웃되게 되면 스톱워치가 스톱되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포트 번호를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바로, 바로 여기에다가 IP 주소 값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IP 주소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실 4바이트짜리 메모리예요. 그죠? 메모리입니다. 그죠? 메모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4바이트니까 이 한 바이트의 블록으로 얘기한다면 4개의 블록으로 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블록 하나가 한 바이트라고 한다면, 원 바이트라고 한다면, 그죠? 요 원 바이트에 IP 주소 하나씩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21.54.77.33 하게 되면 여기에 121이 첫 번째 블록에 들어가야 되고, 그죠? 왜냐면 얘는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니까 빅인디안이니까, 그죠? 왼쪽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54가 두 번째 블록에 들어가야 되고, 77이 세 번째 블록에 들어가야 되고, 33이 네 번째 블록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난감한 거예요. 이거 우리는 지금 121.54.77.33이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뭐죠? 문자열이란 얘기죠. 그죠? 54.77.33 이렇게 문자열로 우리가 입력을 해준다 이거죠. 이 문자열을 뭘로 바꿔줘? 방금처럼 4개의 블록으로 만든 메모리 덩어리, 그죠? 요 자리에, 그죠? 요 자리에서 121을 맨 왼쪽에는 하나의 바이트, 그죠?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바이트에는 54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변환시켜주는 함수가 필요해,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면, inet 언더바, inet 한 다음에 뭐 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 투 프로토콜 투 네트워크로 바꿔라 이런 함수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inet 프로토콜 투 네트워크 n자입니다. n자. 요 함수를 우리가 썼습니다. 써가지고 여기에 파라미터에 127.54.70.33을 딱 넣어주면 결과적으로는 여기 이 메모리 블록의 어드레스 여기 주소값이죠. 요 주소를 여기다 딱 넘겨주면 세 번째인가 뭐가 그죠? 넘겨주게 되면 얘가 이 점 10진수의 문자열을 읽어서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여기 세 번째 있는 주소 즉 여기죠. 여기 메모리에다가 쫙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 순서대로 만들어주는 애가 inet pton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겁니다. 그쵸? 계속 사용해. 왜냐면 상대방의 IP 어드레스를 지정할 때 일반적으로는 다 대부분이 뭐예요? 점 10진수가 대부분입니다. 서버, 예를 들어서 내가 서버랑 통신하고 싶어. 그러면 서버를 물론 도메인 네임으로도 뭐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바로 IP 주소로 주로 많이들 통신을 하죠. 그래서 inet pton이라는 함수를 여러분 많이 쓴다. 그리고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inet 언더바 addr 이런 함수는 현재 우리 컴파일러에서는 에러를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에러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옵션을 주게 되면 에러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쓰기 편하죠. 여기다 뭘 쓰면 돼요?
쌍따옴표 한 다음에 123. 딱 쓰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로 4바이트 인티저가 딱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쓰기 간단한데 이게 시큐리티 문제 때문에 이걸 안 쓰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업그레이드 되고 컴파일러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얘는 안 쓰고요. 얘는 안 쓰고 아까처럼 지난번 우리가 실습했죠. 그죠? PTON으로 우리가 함수를 해서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로 상대방의 IP 주소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자열로 바꿔주는 함수가 필요한데 이 과거에는 이렇게 간단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문자열로 바꿔주는 게 inet 그 다음에 네트워크 투 프로토콜로 바꿔주는 그죠? 이렇게 바꿔주는 함수를 썼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하고 요것도 우리가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의 IP 주소를 우리가 이제 지정할 때 쓸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 함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서버인데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해가지고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접속된 클라이언트에 뭐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파일 같은 데 저장하고 싶냐면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내가 출력하거나 저장하고 싶어요. 파일로. 그럼 뭐 필요합니까? 바로 inet ntpo, n2p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 이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간단한 프로그램 아니죠. 자, 그럼 오늘은 그럼 뭐 할 거냐?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 걸 할 겁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좀 뭐랄까? 쓰임새는 아까 그러니까 IP 주소를 우리가 취득을 하는 건데 쓰임새는 아까 그 inet 그 PTON보다는 덜 씁니다. 사실은 거의 안 씁니다. 우리 저기에서는 우리 실습에서는 이번 학기는 잘 안 쓰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뭐 사회 나가시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실습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도메인 네임을 변환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있잖아. 상대방의 저기 IP 주소를 내가 기억을 못 하겠어. 123.54.77.22 이와 같이 점 10신수로 되어 있는 IP 주소를 알기만 하면 좋겠는데 내 기억이 안 나.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죠? 이게 바로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여기 도메인 네임 써 있죠? 바로 뭐 예를 들면 .cnn.com이라든가 아니면 뭐 뭐 네이버.com이라든가 그죠? 이런 도메인 네임을 써가지고 여기서부터 뭘 갖고 온다? IP 주소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IP 주소를. 그럴 수 있겠죠, 그죠? IP 주소를 갖고 온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썼던 거는 뭐냐면요, 이 get host by name이라는 그런 함수를 썼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도메인 네임을 여기다 딱 주게 되면요, 얘가 굉장히 어떤 하나의 그 복잡한 구조체에 정보를 쫙 넣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IP 주소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꾸로 이거는 IP 주소를 넣게 되면 도메인 네임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get host by address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IP 주소를 쓰고 127점 이런 거 쓰는 거겠죠. 그 다음에 IP 주소의 길이 4바이트 타입은 뭐냐 이런 거 쓰게 되면은 또 똑같은 그 구조체에다가 호스트 ENT겠죠. 에다가 정보를 쫙 얘가 써줍니다. 그럼 거기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메인 네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IP 주소를 넣었는데 도메인 네임이 나오는 거는 잘 서비스를 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이거를 서비스해주는 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도메인 네임을 주게 되면 바로 우리가 IP 주소를 추출하는 게 우리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그 도메인 네임을 어떻게 우리가 IP 주소가 다 내장되어 있겠습니까? 우리 컴퓨터에. 그건 아니고요.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하면 DNS 서버라고 보통 얘기하죠. DNS입니다, 이거. DNS 서버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네트워크 세팅하는 걸 보시게 되면, DNS 서버에 IP 주소를 세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네이버.com을 치게 되면 얘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도메인 네임 서버한테 물어봅니다. 야, 따따따 네이버.com이 IP 주소가 뭐야 하고 마치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하듯이 질의를 하듯이 물어봅니다. 그럼 얘가 응답을 해줘요. 응답을 해줍니다. 뭘 응답해 주냐? 얘 IP 주소를 응답해 주는데 얘가 응답해 줄 때 IP 주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같이 보내줘요. 예,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IP 주소 부분을 찾아갖고 아무튼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냥 좀 간단한 형식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도메인 네임을 그러면 IP 주소로 변하는 거는 가끔 쓸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후자 거, 즉 어딨어? 여기 IP 주소를 도메인 네임으로 바꾸는 것은 이번 학기에는 실습을 안 할 거고요.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이것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한테 뭐 숙제로 한번 내볼 생각인데 여러분이 과연 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거는 좀 캐치한 마크입니다. 요거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볼 거고요. 일단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바꾸는데 이게 문제는 get host by name이 아까 inet_edidar처럼 이게 현재 최신의 그 컴파일러에서는 이게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이게 시큐리티 문제 때문에 이것도 물론 이것도 에러가 나지 않게 뭐 여러 가지 세팅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좀 프로젝트의 옵션을 변경시켜야 되기 때문에 매번 그 옵션을 세팅을 해줘야 되고 그죠? 프로젝트 할 때마다 이런 번거로움이 있죠. 그러니까 가급적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하는 거는 가능은 한데 앞으로는 이거 쓰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뭘 써야 되느냐? 요거 대신에 쓰는 게 뭐냐면 get addr information info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요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이놈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get addr info가 이놈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 뭐 호스트 ENT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걸 어디다가 여기다 넣을게. 얘가요 뭐 이렇게 쉽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et addr info라고 하는 함수를 쓰기 위해 info라고 하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요 내가 알아야 될 구조체 하나가 있어요. 이게 addr info인가 그렇습니다. addr info라고 하는 구조체가 있어요. 어드레스 이게 굉장히 우리 저 속 addr 언더바 in처럼 이게 굉장히 구조체이긴 한데 이게 멤버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뭐죠? 분명히 도메인 네임을 쓰는 그 도메인 네임 그러니까 뭐 .cnn.com을 쓰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파라메터에.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메모리를 이 메모리 있죠. 그죠? 이 메모리를 누가 만드냐면 get addr info라는 함수가 지가 알아서 만듭니다. 지가 이 메모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이 메모리에 주소값을 얘가 써주면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포맷 메시지 할 때도 했지만 이게 포인터 2개짜리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터를 하나 미리 만들어 놔서 뭔지 이 데이터 타입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만들어 놓고 이거에 주소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얘가 이 주소값을 여기다가 빡 써줘요. 그러면 여기 이제 똑 들어오게 돼 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메모리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알려줍니다. 있잖아. .cnn.com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데 얘가 알려는 주는데 얘가 있잖아요.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도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만들어야 됩니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도 만들어줘 가지고 여기다가 뭔가를 채워놔야 됩니다. 뭔가 채워놔야 돼. 있잖아 이거 일단은 저 TCP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있잖아 인터넷 버전 4고 뭐 그죠? inet AF 언더바 inet이겠죠. 그죠? 뭐 이런 등등등을 아무튼 몇 개를 써줘야 돼. 몇 개를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런 걸 쭉 만들어 주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정보가 얘는 얘하고는 똑같은 타입의 메모리입니다. 네, 똑같은 타입의 메모리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속 ADDR 인포라고 하는 구조체 타입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여기 정도의 얘가 4바이트짜리 우리가 원하는 IP 주소를 갖고 있는 메모리를 지가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 도메인 네임에 우리가 원하는 여기 도메인 네임 그죠? cnn.com에 해당되는 애를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물어본 다음에 결과값을 여기다가 4바이트짜리 메모리에다가 여기다가 빡 집어넣어주고 여기에 포인터 값을 딱 알려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그냥 메모리 채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포인터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나 여기 메모리에 가면 너 있잖아. 네가 원하는 저 4바이트짜리 메모리 있어. 저 IP 주소가 있어.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cnn.com이 IP 주소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얘가 서버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포인터가 또 하나 달려 있어 가지고요. 또 이렇게 생긴 이런 메모리로 생긴 또 메모리가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쭉 가보면 또 마찬가지로 요 언저리 가보면 또 다른 IP 주소가 있는 요런 4바이트 그죠? IP 주소가 있는 메모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또 다른 IP 주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요걸로 우리가 또 찾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소가 있으면 또 여기에 또 이렇게 메모리를 얘가 또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런 복잡한 구조의 메모리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리스트라고 하는 걸 배웠나요, 여러분? 예? 리스트 배웠습니까? 연결 리스트. 배웠나요? 예. 연결 리스트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메모리가 그림을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여러분 이게 배우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링키드 리스트라고 합니다. 링키드 리스트, 연결형 리스트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메모리를 만들어서요. 첫 번째 게 메모리를 만듭니다. 메모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메모리 하나일 때 여기 벌써 뭐 숫자가 1, 2, 3, 4 쓴 다음에 4를 썼다고 합시다. 이런 메모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포인터를 지정하는 걸로 만들고요. 두 번째 메모리를 만듭니다. 두 번째 메모리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이 메모리의 주소 값을 여기다가 씁니다. 그러면 여기가 화살표로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연속된 메모리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요. 배열을 많이 씁니다. 배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 ADDR 언더바 인 타입의 구조체 ADDR 20개 이렇게 딱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배열로 쫙 만들어지죠. 그죠? ADDR 0, ADDR 1 이런 식으로 쭉 20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몇 개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20개를 만들어 놨는데 2개밖에 안 써. 그러면 나머지 18개는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아깝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뭐냐면 다이나믹 메모리를 쓰자.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 알죠? 여러분? New라는 거 있잖아요. New. 그죠? 생각나죠? New 한 다음에 하게 되면 이 메모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이나믹 힙 메모리를 가지고 오는 거 아시죠? 그죠? 메모리 중에서 데이터 메모리가 있고 힙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택 메모리가 있는데 힙 메모리를 갖고 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메모리를 하나 딱 만들어 놔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아까처럼 뭐 1 하고 써놔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메모리를 또 만듭니다. 그럼 U 쓰면 이 메모리는 두 번째 만든 이 메모리는 연속된 메모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만약에 100번지면 여기가 뭐 1500번지든지 이거 컴파일러 마음대로입니다. 연속이 안 됐죠. 이렇게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쓰게 되면요. 2개 필요하면 2개만 딱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메모리가 연결이 안 돼가 메모리가 이렇게 배열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방의 주소 값을 알게 되면 이게 바로 첫 번째 방의 주소죠. 그죠? 배열의 이름이라든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다 모든 걸 다 구분할 수 있잖아요. 1, ADDR2 이런 식으로 방을 다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억세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new를 써가지고 한 번 쓰고, 그죠? 또 한 번 new를 써가지고 또 메모리를 똑같은 걸 하나 만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예, 이건 이런 식으로는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그래프적으로 연결을 이렇게 시키자. 요게 바로 리스트입니다. 그러면 연결되면은 뭐만 하면 되냐? 여기 스타트 어드레스 즉 포인터죠. 스타트 어드레스만 알면 요 스타트 어드레스에 여기를 가면 넥스트 메모리의 주소값이 나오고 또 여기를 가면 넥스트 어드레스의 주소값이 나오고 이런 방식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연결형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연결형 리스트로 지금 뭐가 나온다? 예, 상대방의 DNS의 서버에서 예를 들어서 cnn.com을 했는데 이거를 DNS 서버가 한테 물어봐요. 야, DNS 서버한테 물어봐요. 야, 이거 IP 주소 뭐야? 했더니 얘가 하나가 아니고 이게 여러 개야 할 때는 어떻게 알려주느냐? 이와 같이 연결형 리스트로 알려준다는 얘기죠. 연결형 리스트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대략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대략적인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뭐 ADDR 인포라고 하는 그런 메모리 형태로 하나 여기다가 메모리를 만들어서 IP 주소 하나 만들어 주고 또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아까 그 요 그림처럼 요 링키드 리스트 그림처럼 화살표를 쭉 한 다음에 또 다른 또 ADDR 인포 타입의 메모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또 다른 IP2를 또 다른 주소겠죠. 그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있으면 또 여기서 또 이렇게 화살표 가서 또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IP 주소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물론 뭐 하나만 나는 쓰겠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애만 쓰겠다 하면 뭐 문제가 없는데 다 찍어보겠다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쫓아오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여러분들이 연결형 리스트를 공부를 안 하셨으면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스타디를 하셔가지고 팀원들한테 알려주거나 아니면 팀원들하고 공동으로 스타디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잠깐 끊고 다음 차시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